나는 7년 전 60을 갓 넘긴 내게로 돌아가고 싶다. 그때 조금만 더 알았더라면 66세 이재훈 씨는 병실에서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문병원 친구들은 그의 마지막 고백 앞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노인 전문 병원이 최근 놀라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60대 중반 이후 환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대부분은 60대 초반으로 돌아간다면 절대 지금처럼 살지 않겠노라 답했습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7가지 이야기는 듣는 이들의 심장을 울렸습니다. 돈이 충분하다고 방심했던 것, 건강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 가족과의 시간을 미뤘던 것, 그 모든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되었다고 했지요. 더 흥미로운 사실은 현재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이들은 60대 초반에 특별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수천 명의 노년층이 털어놓은 가장 큰 후회들, 그리고 그들이 절대로 반복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 실수들을 하나하나 들려드리려 합니다. 특히 네 번째 이야기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신 인생을 180도 바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연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71세 박준서 씨는 1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의사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후회할 줄 몰랐습니다. 그때 그 선택만 달랐다면 지금 제 아내는 절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그 후회의 씨앗은 62세였던 어느 날 아내가 호소한 두통을 대수롭지 않게 넘긴 데 있었습니다. 3년 후 아내는 뇌종양 말기 판정을 받았지요. 조금만 일찍 발견했다면 치료가 가능했다는 의사의 말이 지금도 매일 밤 박준서 씨를 잠 못 들게 만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노인의학회가 70대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2%가 60대 초반의 작은 방치가 현재 큰 고통이 되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달 만난 한 사람, 70세 한미숙 씨의 이야기는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62세 때 처음 느낀 무릎 통증을 나중에 시간 나면 병원 가지 뭐 라며 미뤘던 그녀. 그 결과 지금은 매일 5종류의 진통제를 먹으며 살아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병원 한 번만 더 갔어도, 꾸준히 운동만 했어도 한미숙 씨의 떨리는 목소리에 곁에 있던 모두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81세 최상민 씨는 당뇨 진단을 받은 후 매일 30분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백엠도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5년 뒤 당뇨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고 지금은 매주 산에도 오르고 계신다니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우리의 미래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운동은 내일부터, 가족과의 시간은 다음 주에, 건강검진은 나중에, 이런 생각들이 쌓여 10년 후 우리 모습을 뒤바꾸게 되는 것이지요. 노년내과 전문의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60대의 작은 선택이 70대, 80대 삶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많은 이들은 건강이 제일이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두 번째 이야기 특별히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돈을 더 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입니다. 73세 김영수 씨의 이 말은 인터뷰에 응한 노인분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공감을 얻었습니다.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가족 모임을 수없이 미루었던 그는 지금 가장 큰 후회로 그 시간들을 꼽고 계셨습니다. 딸아이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했던 그날, 그 선택이 평생 후회가 될 줄 몰랐지요. 김영수 씨는 눈물을 훔치며 말씀하셨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답한 노인들 중 92%가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60대에 접어들면서 가족 및 친구와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68세에 예술을 시작한 박정희 씨 79세는 지금 지역 갤러리에서 두 번째 전시회를 앞두고 계십니다. 그녀가 말하는 행복의 비결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나이 든다고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항상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세요. 노인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삶의 목적을 찾은 이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63% 낮다고 합니다. 또한 평균 7년 더 오래 산다는 놀라운 결과도 있었지요. 지금 당신은 어떤 꿈을 갖고 계신가요? 미뤄둔 취미나 배우고 싶었던 것이 있다면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종종 가장 평범한 날에 찾아옵니다. 75세 이미경 씨의 이 말은 많은 이들의 가슴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63세 생일날 뭔가 특별한 것을 해보고 싶어 동네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선택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지요. 처음에는 한 달만 해볼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어르신들이 제게 가르쳐준 삶의 지혜는 어떤 책보다도 값진 것이었습니다. 이미경 씨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쓰기 시작했고 지금은 전국을 다니며 행복한 노후에 대한 강연을 하고 계십니다. 연구에 따르면
타인을 돕는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행복감이 74% 높고 심장질환 발병률이 40% 낮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가까운 복지관에 문의해보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한 곳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돈은 충분히 있었지만 그것을 즐길 건강과 함께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말은 78세 최부자 시가명의 고백입니다. 부동산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둔 그는 재산을 더 늘리기 위해 건강과 가족 관계를 희생했지요. 하지만 70세의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그의 관점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진짜 부자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행복한 추억과 관계가 풍부한 사람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노년기 재정 전문가들은 적정부의 개념을 강조합니다. 끝없는 재산 증식보다는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여유 있는 생활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지요. 60대에는 돈을 버는 방법보다 현명하게 쓰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건강의 비결이 뭐냐고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94세의 나이에도 맑은 정신과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는 장수촌의 할머니 김순자 씨의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100세 이상 장수노인들의 공통점은 복잡한 건강 비결이 아니라 단순한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적당한 운동, 충분한 수면, 그리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그들의 비결이었지요. 특히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20분의 걷기와 5분의 명상을 실천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평균 7.5년 더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가장 어려운 용서는 자신에 대한 용서였습니다. 83세 윤태식 씨의 이 고백은 많은 노인들이 공감했던 이야기입니다. 평생 완벽주의자로 살아온 그는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용서하지 못하고 후회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심장마비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후 그의 관점은 완전히 바뀌었지요. 완벽한 인생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 없는 삶이 아니라 그 실패에서 배우는 능력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자기 수용이 노년기 행복의 결정적 요소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지 못한 이들은 우울증과 불안에 시달릴 가능성이 3배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자신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를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많은 노인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60대는 너무 늦은 나이가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미래를 만듭니다. 오늘 내린 작은 결정이 10년 후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게 되는 것이지요. 건강검진을 미루지 마세요. 사랑하는 이들과의 시간을 우선시하세요.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세요. 타인을 돕는 기쁨을 경험해보세요. 물질적 풍요보다 정신적 풍요를 추구하세요. 작은 건강 습관을 시작하세요.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세요. 세월은 빠르게 흐르지만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시간입니다. 현명한 선택으로 후회 없는 아름다운 노년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 한 유명 병원의 재활의학과에서 중요한 실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60대 초반 어르신 100명을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오직 이것 하나로 치매 위험이 무려 85%나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방법은 하루 3분이면 충분했습니다. 70세 유진호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0대 초반까지만 해도 나는 건강에 자신 있었어요. 등산도 다니고 테니스도 치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제 종아리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손가락으로 감쌀 수 있을 만큼 가늘어진 다리를 보고요. 의사 선생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건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대한노인의학회 최신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82%가 근감소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대부분이 자신의 상태조차 모른다는 것이지요. 근감소증이란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감소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근육 감소가 아닌 전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질환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노년내과 전문의 박상호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히 근력이 약해지는 것을 넘어 면역력 저하, 호르몬 불균형, 그리고 심지어 뇌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60대에 접어들면 매년 약 1-2%의 근육량이 감소하는데 이를 방치하면 70대에는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67세 정미영 씨의 경험은 많은 분들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어져서 병원에 갔더니 근감소증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2년 후에는 보행기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존재합니다. 예방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72세 오경숙 씨는 매일 발뒤꿈치 들기 운동 하나로 삶을 되찾으셨습니다. 처음엔 믿기 힘들었어요. 이렇게 쉬운 운동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6개월 후 제 모습을 보고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종아리 둘레가 2.5cm나 늘었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억력이 확실히 좋아졌어요. 발뒤꿈치 들기 운동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의자 등을 잡고 서서 발뒤꿈치를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입니다. 하루 3번, 단 3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자나 벽을 앞에 두고 바로 섭니다. 등은 곧게 펴고 한 손으로 의자나 벽을 가볍게 짚습니다. 천천히 발뒤꿈치를 들어 올립니다. 2-3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내립니다. 이 동작을 15-20회 반복합니다.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실천하시면 됩니다. 우리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립니다. 이 근육이 강화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전신 근육량도 함께 늘어납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홍길동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종아리 근육은 심장에서 가장 먼 곳에 위치해 있어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보내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전신 순환이 나빠져 부종, 혈전, 심지어 뇌혈류 감소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노년내과 김성은 교수팀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이 정상보다 20% 이상 감소한 사람은 치매 위험이 3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는 근육과 뇌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육에서 분비되는 다양한 물질들이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최근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75세 이영호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62세 때 무릎이 아팠어요. 그저 진통제만 먹었지 운동은 생각도 안 했어요. 무릎 아픈 사람이 운동을 하냐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지금 그는 화장실 가는 것조차 버거운 하루를 견디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런 이야기는 너무나 많습니다. 68세 김철수 씨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은퇴 후 운동을 완전히 중단했어요. 직장 다닐 때는 그래도 출퇴근하면서 걷기라도 했는데 집에만 있다 보니 움직임이 확 줄었지요. 그 결과 3년 만에 10kg 불었고 근육은 사라졌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지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 3분 발뒤꿈치 운동. 그 작은 실천이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78세 박영자 씨의 이야기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73세에 발뒤꿈치 운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10번도 못했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늘려갔어요. 그리고 1년 후 손주와 함께 동네 뒷산을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기쁨이란. 대구에 사시는 82세 최영수 씨도 비슷한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75세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발뒤꿈치 운동을 권하셨는데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 꾸준히 하니 혈압이 안정되고 기억력도 좋아졌어요. 이제는 아침마다 동네 한 바퀴를 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내 최고 노년의학 전문가인 서울대병원 이호철 교수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발뒤꿈치 운동은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의자나 벽을 짚고 하세요. 갑자기 많이 하기보다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간의 근육통은 정상이지만 심한 통증이 있다면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단백질 섭취도 함께 신경 쓰세요. 하루 체중 1kg당 1-1.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하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노년의 삶은 60대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하루 3분, 그 작은 투자가 10년 후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할 수 있는 발뒤꿈치 들기.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박민수 교수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발뒤꿈치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은 접근성입니다. 비용도 들지 않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으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또한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아 고령자에게 특히 적합합니다. 단,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운동 방법을 조금씩 조정할 필요가 있으니 가능하다면 처음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근감소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도 함께 챙겨보세요. 양질의 단백질 달걀, 닭가슴살, 생선, 두부, 항산화 식품 블루베리, 토마토, 브로콜리, 오메가3 고등어, 연어, 아마씨유, 칼슘 우유, 요구르트, 치즈, 뼈째 먹는 생선, 비타민 D 버섯류, 계란 노른자. 발뒤꿈치 운동과 함께 이러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면 근감소증 예방 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당신의 건강한 내일은 오늘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하루 3분 발뒤꿈치 들기로 더 활기찬 노년을 맞이하세요. 최근 국민연금공단은 주목할 만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은퇴자 빈곤화 현상 화려하게 은퇴했지만
몇 년 만에 빈곤에 내몰리는 현실입니다. 67세 서강민 씨의 이야기는 그 단면을 보여줍니다. 35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그는 명예퇴직과 함께 6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국민연금, 사학연금까지 더해졌으니 노후에 대한 걱정은 없어 보였지요. 처음 2년은 여유로웠습니다. 못 가본 여행지를 돌며 골프도 치며 마치 긴 신혼여행을 보내는 듯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3년 전 갑작스러운 쓰러짐과 함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처음에는 병원비가 빠져나갔고 이후 요양원 비용이 매달 300만 원씩 나갔습니다. 아내와 저는 곧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했고 결국 지금은 월세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서강민 씨의 아내 김미영 씨 65세는 눈물을 훔치며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교사로 산 남편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노인복지학회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은퇴자의 84%가 예상보다 2배 빠른 속도로 자산을 소진한다고 합니다. 특히 은퇴 후 5년이 가장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이성철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은퇴자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시간 착각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져 은퇴 후 30년 이상 살아야 하는데 대부분은 1015년 정도로 계획합니다. 특히 은퇴 직후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다 보면 자산이 생각보다 빠르게 소진됩니다. 71세 윤대호 씨의 사례도 그중 하나입니다. 퇴직금 5억이면 평생 쓸 줄 알았습니다. 큰아들 사업 실패에 2억 지원하고 작은아들 아파트 구입에 1억 보태고 그리곤 제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는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남은 돈은 순식간에 바닥이 났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도 빛은 있었습니다. 73세 노지환 씨는 오히려 은퇴 후 자산을 늘린 인물입니다. 그의 비결은 4개의 통장이었습니다. 원금 통장 전체 자산의 60%, 절대 손대지 않는 안정자산, 생활비 통장 20%, 월 단위로 생활비를 관리, 비상금 통장 15%, 의료비, 긴급상황 대비, 행복 통장 5%, 순전히 자신을 위한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통장. 노지환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퇴하던 날 평생 존경해온 선배님이 이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만 지금은 그분께 평생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은퇴 당시 4억 원의 자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원금 통장에 2억 4천만 원 60%를 넣고 절대 손대지 않았지요. 생활비 통장에 8천만 원이 10%, 비상금 통장에 6천만 원 15%, 행복 통장에 2천만 원 5%를 나누어 관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생활비 통장만으로 빠듯했지만 곧 적응했습니다. 그리고 원금 통장은 안전한 채권형 펀드에 넣어 매년 34%의 수익을 올렸지요. 지금은 원금이 3억 원을 넘었습니다. 66세 홍세진 씨도 같은 방식으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갑자기 큰 수술을 해야 했을 때 비상금 통장이 있었기에 자식들 손 벌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는 덧붙이셨습니다. 비상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준비하세요. 그리고 행복통장은 작지만 강한 힘이 됩니다. 손주에게 용돈을 주면서 스스로 존엄을 지킬 수 있었거든요. 70세 이미경 씨는 은퇴 후 7년 차입니다. 그녀는 4개의 통장 전략을 통해 어떻게 심리적 안정을 얻었는지 설명합니다. 매달 생활비 통장에서 정해진 금액만 쓰다 보니 절약하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남은 돈은 다시 원금 통장으로 돌려놓았고요. 행복 통장은 제 자신을 위한 선물 같은 존재입니다. 작은 여행이나 취미 활동에 투자하면서 삶의 즐거움을 잃지 않고 있어요. 재정심리학자 정한별 교수는 이 전략의 효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돈이 보이지 않으면 쓰지 않게 됩니다. 이는 행동경제학의 정신적 회계 원리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어떤 통장에 넣느냐에 따라 다르게 다룹니다. 4개의 통장을 만들고 처음 한 달만이라도 이 원칙을 지킨다면 노후 재정은 훨씬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국내 유명 은퇴설계 전문가 박정호 씨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은퇴자들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는 자녀와 손주를 위해 너무 많은 돈을 쓰는 것입니다. 원금 통장은 절대 손대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비상금과 행복 통장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 전략을 시작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1단계 자산평가. 모든 자산을 꼼꼼히 체크하고 실제 사용 가능한 금액을 계산합니다. 2단계 통장 개설. 4개의 별도 통장을 개설합니다. 가능하면 다른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심리적 분리에 도움이 됩니다. 3단계 자산 분배. 원금 통장 60% 장기 투자형 상품 선택. 생활비 통장 20% 일반 입출금 계좌. 비상금 통장 15% 언제든 출금 가능한 예금. 행복 통장 5% 별도의 체크카드 연결. 4단계 철저한 관리. 매달 생활비 통장에서만 지출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비상금과 행복 통장은 정해진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은퇴 재정 전문가 김도연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 재정 관리는 복잡한 투자 기술보다 단순한 원칙을 오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4개의 통장 전략은 단순하지만 효과적입니다. 오늘부터 4개의 통장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한 달만 이 원칙을 지켜보세요. 작은 변화가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것입니다. 행복한 노후는 화려한 은퇴 파티가 아닌 꾸준한 재정 관리에서 시작됩니다. 돈과 건강이 넘치는 삶. 그러나 그 안에서도 고독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68세 임태섭 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는 대기업 중역으로 은퇴했습니다. 돈도 충분했고 건강도 허락되었지요. 매일 골프를 치고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거대한 집 식탁에 혼자 앉아 멍하니 식은 밥을 바라보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집이 너무 크고 너무 조용합니다. 식탁에 앉으면 이야기를 나눌 사람조차 없습니다. 풍요로움이 무슨 소용인가요? 함께할 사람이 없는데. 임태섭 씨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은퇴 전에는 너무 바빠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 후회됩니다. 아내는 10년 전 먼저 떠났고 자녀들은 해외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덜 일하고 더 많이 사랑했어야 했는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은 경고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고독감은 심장병이나 비만보다 수명에 더 치명적입니다. 실제로 2022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고독감을 느끼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평균 수명이 7년 짧다고 합니다. 또한 우울증, 치매,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도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 의대 노년내과 김지원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독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는 실질적인 건강 위험 요소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사회적 관계망이 자연스럽게 축소되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고독을 피하려는 선택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72세 희정아 씨의 고백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전화를 하고 주말마다 찾아오라 조르면서 결국 자녀들은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가 아이들의 삶을 숨막히게 했다는 것을. 딸아이가 어느 날 털어놓더군요. 엄마, 전화할 때마다 죄책감을 느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희정아 씨는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녀에게 의존하는 것은 결국 서로를 힘들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후로 저는 조금씩 제 삶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77세 배윤기 씨는 고독과 싸우지 않고 그것을 친구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울고 매일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혼자만의 시간을 새로운 나를 만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아침에는 동네 탁구 동호회, 점심은 혼자 즐기는 여유로운 식사, 오후에는 시립도서관 독서, 저녁에는 클래식 음악과 함께 일기를 쓰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는 3가지 규칙을 세웠습니다. 하루에 한 번 누군가를 만납니다. 하루에 2시간 온전히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자녀와의 만남은 주말로 제한하고 평일엔 하루 한 번 전화만 합니다. 이 규칙을 지키기 시작하면서 제 삶의 주인이 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독이 더 이상 두려운 적이 아니라 귀중한 선물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배윤기 씨는 이제 동네에서 행복한 노인으로 불립니다. 그의 삶에서 배울 점이 있다면 그것은 고독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용기일 것입니다. 74세 신미라 씨는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나이 들어보니 혼자여도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더군요. 신미라 씨는 68세에 홀로 세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말렸지만 그녀는 자신만의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하나씩 실천해 나갔습니다. 처음 홀로 떠난 배낭여행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첫날 밤을 잊을 수 없어요. 너무나 두렵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호텔 옥상에서 본 일출은 그 아름다움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어 잠시 서글펐지만 곧 깨달았어요. 이 순간, 이 감정 모두 온전히 나만의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이제 여행 동호회를 만들어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과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하지만 여전히 혼자만의 여행도 1년에 한 번씩 떠나고 있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사는 사람들은 하루를 3가지 시간으로 나눕니다. 만남의 시간,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 성장의 시간,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 고독의 시간, 혼자만의 고요를 즐기는 시간. 이 3가지 시간의 균형이 행복한 노년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77세 정기훈 씨는 73세에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주들과 카톡을 하고 싶어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어요. 손가락도 잘 안 움직이고 용어도 생소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번 배우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지더군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배우는 즐거움을 알기 전과 후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대돼요. 오늘은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울까, 어떤 사람을 만날까 하는 설렘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의 수업을 듣는 80대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정기훈 씨를 우리 선생님이라 부르며 존경합니다. 70세 문혜정 씨의 고백은 더 깊습니다. 처음엔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조용한 고독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걸. 문혜정 씨는 매일 아침 일출을 보며 명상을 합니다. 처음에는 5분도 못 버텼지만 이제는 1시간도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명상을 통해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젊었을 때는 너무 바빠서 또 너무 시끄러워서 듣지 못했던 소리들. 내 마음의 소리, 내 영혼의 속삭임을. 그녀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할머니로 불립니다. 동네 아이들도 젊은 엄마들도 그녀에게 조언을 구하곤 한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노년심리학과 박동현 교수는 말합니다. 행복한 노년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건강한 이기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관계에서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박 교수는 이어서 설명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이기적이라는 말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이기심은 자신을 돌보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로 이어집니다.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균형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의미 있는 대화, 진정한 교감이 있는 만남을 찾아보세요. 실천 방법. 취미 동호회나 봉사활동에 참여해보세요. 오랜 친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보세요. 이웃과 가벼운 산책을 함께 해보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실천 방법. 지역복지관의 강좌를 살펴보세요. 하루 10분이라도 새로운 것을 배워보세요. 일기를 쓰며 하루를 되돌아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 매일 같은 시간에 명상을 해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셔보세요. 공원 벤치에 앉아 자연을 관찰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하루 한 번은 누군가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고 하루 2시간은 나 자신만을 위한 고요를 누려보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누구를 만났나? 오늘 나는 무엇을 배웠나? 오늘 나는 나 자신과 얼마나 시간을 보냈나?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당신은 행복한 노년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고독은 더 이상 두려운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행복한 노년은 관계와 고독의 조화로운 균형 속에서 피어납니다. 하루라도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81세 오창현 씨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말기암 진단을 받은 후 처음으로 꺼낸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일이나 돈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친 것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달렸습니다. 돈도 벌었고 명예도 얻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너무 많은 걸 놓쳤습니다. 오창현 씨의 눈에는 맑은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내가 끓여준 된장국 한 그릇의 맛을 제대로 음미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가져온 그림을 제대로 본 적은? 봄이 오고 가을이 가는 것을 정말로 느껴본 적은? 그의 마지막 편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인생 후회 보고서에 따르면 임종을 앞둔 노인 1000명 중 93%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열심히 살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소중한 것들을 놓친 것을 후회합니다. 그들이 그리워한 것은 화려한 순간도 성공도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끓여준 따뜻한 된장국 한 그릇,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본 TV 프로그램 하나, 그런 사소하고 빛나는 일상이었습니다. 연구를 진행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노인의학 연구팀의 이지원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후회를 표현합니다. 그들은 대부분 관계와 현재의 소중함을 놓친 것을 가장 아쉬워합니다. 특히 남성 노인들의 경우 일과 성공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가족과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친 것에 대한 후회가 압도적이었습니다. 76세 윤소라 씨는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을 말했습니다. 아침 6시 베란다에 나가 햇살을 맞으며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새소리를 듣는 시간. 이 시간이 있어야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녀는 웃으셨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시간이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지만 지금은 이 시간이야말로 하루를 풍성하게 해준다고 말씀하셨지요. 젊었을 때는 항상 어딘가로 달려가느라 바빴어요. 늘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현재의 순간을 희생했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라는 것을. 윤소라 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작은 도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그 작은 공간에서 더 큰 행복을 찾았다고 합니다. 공간이 작아지니 물건도 줄였어요.
그러자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군요. 필요한 것만 갖게 되니 각각의 물건에 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대병원 노인의학과 김태현 교수는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성공적인 노년을 사는 사람들 중에도 내면의 공허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소소한 행복을 귀하게 여기는 이들은 훨씬 더 깊고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김태현 교수의 20년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능력과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인간의 뇌는 항상 미래를 걱정하거나 과거를 후회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노년의 지혜란 바로 이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74세 송은지 씨는 매일 일기를 씁니다. 특별한 일기가 아니라 감사 일기입니다. 오늘 아침 딸에게서 온 전화 한 통, 마트 계산대에서 만난 친절한 직원, 저녁 산책길에 만난 강아지. 그녀는 그런 작고 따뜻한 순간들을 기록하며 하루하루를 풍성하게 채워나갑니다. 3년 전 우울증 진단을 받았어요.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바빴죠.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감사 일기를 권해주셨어요. 처음에는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송은지 씨. 하지만 억지로라도 매일 한 가지씩 찾아 쓰다 보니 점점 더 많은 감사의 순간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하루에 5가지씩은 쉽게 찾아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따뜻한 차 한 잔, 오래된 친구의 안부 문자.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모두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송은지 씨의 일기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움직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전문가들은 제안합니다. 미니멀 라이프, 물건을 줄이고 일정을 줄이고 걱정거리를 줄이는 것. 한양대학교 생활환경학과 박지혜 교수는 특히 노년기 미니멀 라이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물리적, 심리적 짐을 덜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물건들은 단순히 공간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까지 빼앗아갑니다. 본인에게 정말 의미 있는 몇 가지 물건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해보세요. 놀라운 해방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69세 김정호 씨는 은퇴 후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한 케이스입니다. 40년간 모은 물건들을 정리하는데 6개월이 걸렸어요. 처음에는 버리기 아까웠지만 하나씩 정리할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은 정말 필요한 것만 갖고 살아요. 덕분에 마음의 여유가 생겼고 오히려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단 5분이라도 좋은 음악을 들으며 혼자만의 차 한 잔을 즐겨보세요. 그리고 하루에 단 하나 감사할 일을 찾아보세요. 이화여대 심리학과 최인경 교수는 이러한 작은 습관의 누적 효과를 강조합니다. 행복은 거창한 성취나 화려한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의식적으로 음미하는 습관이 쌓여 행복한 삶을 만듭니다. 뇌과학적으로도 감사와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명상은 실제로 뇌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한 3가지 실천법. 감사 일기 쓰기. 매일 밤 하루 동안 감사했던 3가지를 기록해보세요. 미니멀 라이프 실천. 한 달에 한 번 사용하지 않는 물건 5개를 정리해보세요. 현재 순간 음미하기. 매일 아침 5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현재 순간을 느껴보세요. 오창현 씨는 마지막 편지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내가 60대로 돌아간다면 더 많은 해넘이를 보고 더 많은 웃음을 나누고 더 자주 고맙다고 말할 것입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고 행복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주변에는 작은 행복이 가득합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눈을 가진다면 당신의 노년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해질 것입니다. 한 달 전 하버드 의대 연구진이 발표한 연구 결과가 전해졌습니다. 60대 이후 뇌를 젊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비결. 놀랍게도 그것은 운동도 식단도 아니었습니다. 하버드 의대 신경과학 연구팀의 마이클 김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60세 이상 노인 1200명을 대상으로 5년간 추적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인지 기능 저하를 막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행위 자체였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나 새로운 취미, 언어 학습 등은 뇌의 신경 가소성을 촉진하여 실제로 뇌를 젊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꾸준히 습득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48% 낮았다고 합니다. 놀라운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83세 나혜림 씨는 그 비결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5년 전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던 그녀. 그러나 지난달 의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나혜림 씨의 뇌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5살이나 젊어졌습니다. 담당 의사인 서울대병원 신경과 김민우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배웠을 때는 초기 치매 증상이 있었습니다. 간단한 계산도 어려워하셨고 최근 일을 기억하지 못하셨죠. 그런데 5년 만에 만난 나혜림 씨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인지 기능 검사 결과도 놀랍게 향상되었고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손주들과 카톡하려고 스마트폰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매일 영상통화를 하고 음식도 직접 주문하고 손주 상 받은 영상을 찍어 가족 단톡방에 올리게 됐죠. 그 미소 속에는 오랜 세월을 거슬러 살아남은 소녀 같은 반짝임이 있었습니다. 나혜림 씨는 이어서 말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 화면을 자꾸 닫아버렸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손주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점점 재미가 붙더라고요. 이제는 유튜브로 요리 영상도 보고 온라인으로 장도 봅니다. 세상이 더 넓어진 느낌이에요. 서울대병원 신경과 연구팀의 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60대 이상 노인들의 뇌는 실제로 젊어집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인지 기능이 최대 23% 향상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뇌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신경회로를 형성하는 과정이 핵심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서울대학교 인지과학연구소 박지현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디지털 기기 학습은 여러 감각을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시각, 청각, 촉각이 모두 활성화되고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뇌의 다양한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이는 마치 뇌에 새로운 길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81세 장현우 씨는 모두의 예상을 깨뜨렸습니다. 나이 77세에 처음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말렸어요. 그 나이에 무슨 수영이냐고. 하지만 그는 웃었습니다. 손주들이 수영하는 걸 보는데 저도 같이 뛰어들고 싶더라고요. 지금 그는 실내 수영장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현우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에 들어가는 것조차 무서웠어요. 평생 수영을 못했으니까요. 첫 수업날 떨리는 마음으로 수영장에 갔는데 그곳에는 저보다 어린 60대 분들이 대부분이었죠. 주변에서 웃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그는 6개월 동안 주 3회 꾸준히 수영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물에 뜨는 것부터 시작했지만 지금은 자유형을 마스터했습니다. 수영을 배우면서 몸이 변했어요. 허리 통증이 사라졌고 숙면을 취하게 되었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이 나이에도 할 수 있구나라는 깨달음이 제 삶 전체를 바꿔놓았어요. 72세 고윤아 씨도 작은 시작으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매일 아침 유튜브로 영어 동요를 따라 불렀어요. 처음엔 엉망이었지만 100일째 되던 날 손주에게 영어 노래를 불러줬더니 그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요. 그날 고윤아 씨는 인생에서 가장 뿌듯한 순간을 맛보았습니다. 고윤아 씨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젊었을 때는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아이들 키우느라 바빴고 영어는 그저 멀게만 느껴졌죠. 그런데 유튜브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트윙클 트윙클 리틀 스타 한 곡만 반복했어요. 발음이 어려워서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했더니 지금은 10곡 정도를 완벽하게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윤아 씨는 이제 유튜브에서 간단한 영어 회화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손주와 함께 영어권 국가로 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88세 정진수 씨는 종이접기 강사로 활동 중입니다. 요즘이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해요. 매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오늘은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 무엇을 배우게 될까 기대가 되거든요. 정진수 씨는 80세에 우연히 복지관에서 종이접기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손재주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한번 배우기 시작하니 타고난 재능이 드러났습니다. 손가락이 뻣뻣해서 처음에는 정교한 접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반복하다 보니 손가락이 유연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무언가를 완성했을 때의 성취감, 그 기쁨이 저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2년 후 그는 복지관에서 자원봉사 강사로 활동하게 되었고 지금은 주 3회 종이접기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의 수업은 항상 10,000원이라고 합니다. 가르치면서 더 많이 배웁니다.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계속 공부하고 새로운 작품을 연구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제 삶에 큰 의미를 줍니다.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의 기쁨은 더 순수하고 깊습니다. 가천대학교 뇌과학연구소 이정훈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년기 학습은 젊었을 때와는 다른 패턴을 보입니다. 처리 속도는 다소 느릴 수 있지만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한 통합적 이해력은 오히려 더 뛰어납니다. 또한 배움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집중력이 높아 일단 시작하면 깊이 있게 학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는 또한 노년기 학습의 심리적 효과도 강조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은 자기 효능감을 높이고 우울감을 감소시키며 삶의 목적의식을 강화합니다. 특히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학습은 사회적 고립감을 크게 완화시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작할까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3단계. 하고 싶은 것을 모두 적어보세요. 나이 때문에, 체면 때문에 포기했던 것까지. 어릴 때 배우고 싶었던 악기,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 도전해보고 싶었던 취미, 배우고 싶었던 기술이나 지식.
그중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성공이 큰 변화를 부릅니다. 하루 10분부터 시작하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배움의 일부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세요. 나 이거 배우기 시작했어. 말하는 순간 그것은 약속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알리세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모임을 찾아보세요. 소셜미디어나 블로그의 진행 상황을 공유해보세요.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 김미영 교수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시작이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단 첫 걸음을 내디디면 그 후로는 훨씬 쉬워집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나이 들어서 라는 부정적 자기 대화를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대신 지금이라도 라는 긍정적 관점으로 바꿔보세요. 이 여정을 준비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는 슬픔도 후회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깊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고 돈이 있을 때 지혜롭게 관리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할 때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는 모두 이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실천이 어려울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는 여전히 선택할 기회가 있습니다. 76세 박영주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1년 전 저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유튜브로 요리 영상을 보고 손주들과 화상통화를 하며 온라인으로 쇼핑도 합니다. 세상이 더 가까워진 느낌이에요.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잘 살았다. 내일 아침 커피잔을 손에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기대해보세요.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까? 인생은 책과 같습니다. 이미 넘긴 페이지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쓰고 있는 페이지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우리 앞에는 아직 쓰이지 않은 수많은 페이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를 채워나갈 주인공은 다름 아닌 바로 당신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 그것은 축복입니다.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 더 큰 지혜를 주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것을 배워보세요. 그리고 그 과정을 즐겨보세요. 당신의 뇌는 더 젊어질 것이고 당신의 삶은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만약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당신의 소중한 사람에게도 이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남은 인생이 더욱 빛나기를 바랍니다. 진심을 담아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